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도 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날 보수 논객을 만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화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면 일체 이념이 섞여드는 문제는 아예 미루어 두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이건 깜짝 놀랄 얘기죠.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나오기 전에 봤는데 보수 유튜브 만나가지고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 같지가 않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간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수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압도적인 득표를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경제와 민생 문제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이런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득표 차이를 통해서 승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와 중도 유권자층 뿐만 아니라 네.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아우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념적 유연성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적어도 적재적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야 김동연 후보처럼 당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중도적 개혁주의입니다. 중도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도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적인 일을 추진해 가라는 것인데 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중도 보수까지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활로를 개척하고 내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대변인도 하실 말씀 네, 있으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이는 행보들이 본인이 득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적하셨던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인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당과 전혀 상의도 없이 본인이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52시간제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갑작스럽게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개헌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번 토론에서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이는 게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었잖아요. 민주당에. 그때 공약으로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당시 새로운 물결로 있었는데 합당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헌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특검도 다 법안이고 얼마나 많은 법들을 혼자서 처리를 해왔습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의 정체성, 어떠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 이재명이 이번에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 이것이 최우선으로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대법원의 속도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바로 2차 심리를 하는데요. 이틀 간격입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이례적인 속도거든요.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무죄라면서도 빠른 재판 속도에는 좀 의구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정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무죄를 갖다가 증거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이하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런 일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판사가 구속 취소를 인정하는 사태.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 엄하게 야당 후보에게 잣대를 대고 가장 후하게 파면당한 전 대통령에게 잣대를 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법원이 매우 균형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정확한 입장들을 얘기함으로써 소위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면 저는 이후에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대법원장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기는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경우의 수를 보면은 4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국민의힘이 좋아할 경우 수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유죄 판단을 하면서 파기 자판을 해주는 네.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습니다만 파기 자판을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 많지 않기 않죠.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무죄든 유죄든 간에 6월 3일 대선 전에는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일선의 공문을 계속 보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항소심도 4개월이 걸린 것이고 지금 대법원에 있어서도 어제 급박하게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월 26일에 이미 그 선고가 났었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 지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문을 내려보냈던 부분들도 있고 이게 사건이 워낙 엄중하지 않습니까? 결국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딱 보이고 있는 이 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요, 과거에 2020년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전원 합의체로 들어가고 한 달 있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과를 뒤집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5월 정도 안에는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모양새인데 오늘 속행기 이후에 대법원이 또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